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오늘은 제목과 썸네일에서 어그로를 좀 끌어봤는데요. 한전과 삼성이 비트코인 채굴을 실제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재미로만 소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전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이미 부채가 200조 원을 돌파하고 연 이자만 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딱 미국과 오버랩 되더라고요. 미국은 국가부채가 36조 달러, 한화 약 4경 원을 돌파했고 연 이자만 1000조 원을 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기 정부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바로 비트코인을 활용해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을 한전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한전은 전기라는 현 시대에 엄청나게 유용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진행해보자는 것이죠. 물론 피크타임에 사용되는 전력을 뽑아 쓰는 것이 아닌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 중 버려지는 잉여 전력을 가지고 말이죠. 저에게 비트코인을 눈뜨게 해주신 오태민 교수님이나 이장우 교수님 등 이미 많은 전문가분들이 언급하셨던 내용이지만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덧붙여 재밌게 소설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시스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총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9.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탄소중립 2050 목표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상 발전량이 자연 조건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때로는 수요보다 많은 전력이 생산되어 잉여 전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태민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제주도의 풍력발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풍력발전에 사용되는 바람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바람의 양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력 수요가 낮은 심야 시간대에 강한 바람이 불어 풍력발전의 발전량이 높아지면 사용되지 않는 잉여 전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라는 것이 보관과 저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잉여 전력을 저장하는 배터리 시스템 ESS가 존재하지만 이조차 부족한 상황이 오면 발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전압과 주파수의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어 전력망 보호를 위해 발전량을 제한해야 하는 것이죠. 2023년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횟수는 무려 100회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손실도 정말 엄청난 수준인데요. 제주에너지공사 측은 2034년 한 해 제주 지역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으로 인한 손실액이 5,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4년까지 제주도에서 출력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 손실액이 총 1조 2,6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만약 반대인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름과 같이 전력 수급이 딸릴 때는 채굴기를 끄면 됩니다. 한전이 채굴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니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버려지는 전기로 인해 발생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비트코인을 채굴함으로써 수익으로 치환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계적 트렌드와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를 재활용한 친환경적 이미지와
비트코인 채굴을 결합해 탄소 중립 채굴로 브랜딩할 수 있다면 국가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채굴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시죠.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채굴 장비가 필요합니다. 채굴 장비라고 이야기하니 곡괭이나 거대한 중장비가 떠오르실 텐데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채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자면 복잡한 문제를 컴퓨터가 풀어내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주어지는데 이를 채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틀린 이야기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채굴 장비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에는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GPU나 CPU 같은 반도체 칩으로는 효율이 너무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반도체 칩이 바로 A식 칩입니다. 며칠 전 미장에서 떡상한 브로드컴이라는 업체가 바로 A식 칩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채굴 장비에 반도체가 필요하다? 여기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바로 삼성전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이미 A식 칩 설계 회사와 협력해 채굴용 칩을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삼성이 칩을 직접 설계한다거나 그 칩을 이용해 채굴 장비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의 파운드리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사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력이 있으니 한전 측에서 채굴 장비를 구입하면서 계약할 때 구입하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칩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라인에서 생산된 칩을 사용해달라는 옵션을 설정하는 겁니다. 장비 업체와 삼성전자 간의 조율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의 요청이라면 이러한 조율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 동네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상대가 무려 삼성전자이니 말이죠. 그게 어렵다면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 칩을 탑재한 제품을 구입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간접적인 고객이 확보되는 것이고 한전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들만 배불리느니 국내 기업을 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채굴 장비는 한 번 구입하면 평생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3, 4년에 한 번씩 장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회성 고객이 아닌 향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간접적이나마 대한민국 공공기관 고객사 한 곳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이 영업만 잘한다면 한전과의 거래를 계기로 다른 채굴 장비 업체들과의 계약도 따낼 수 있고 A식 칩은 채굴 장비 이외에 AI 및 머신러닝, 통신칩, 자율주행 시스템, 휴대전화, 태블릿 등 첨단 산업군에 두루 쓰이는 고성능 칩이기 때문에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삼성의 입장에서는 라인 가동률 상승, 기술 신뢰도 강화, 꾸준한 수요 확보 등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 이외의 전국 각지에 이러한 채굴장을 건설하게 된다면 그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규모와 자국 기업이라는 메리트를 등에 업고 한전 측에서 삼성과 조율하여 파운드리 생산 단가를 더욱 저렴하게 맞출 수 있다면 공짜나 다름없는 전력 비용과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춘 채굴기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삼성전자와 채굴기 제조업체 그리고 한전 사이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얼마 전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는데 1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혀 아직 10조 원 모두 사들이진 않았겠지만 제도가 마련되어 법인도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자사주 매입은 그만두고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채굴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략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세계 굴지의 채굴업체 같은 경우 채굴 인프라에 투입되는 채굴 장비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수만 대의 채굴기를 가동하는데요. 한전이 약 1만 대 규모로 채굴장을 건설한다고 가정하고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한화 약 8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럼 과연 채굴기 1만 대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면 채산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챗GPT의 도움을 받은 자료입니다. 우선 이 자료는 채굴기 한 대당 예상 수익이고요. 채굴기 수량을 1만 대 규모로 늘린다면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채굴기 수량이 3만 대 수준으로 늘어나고 비트코인 시세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면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본다면 1,000억을 투자해서 1년에 100억 정도 수익을 거둔다는 게 터무니없이 수익이 적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수치는 비트코인 시세가 10만 달러에 고정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의 수익 모델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되는 잉여 전력으로 인한 손실이 제주도에서만 10년간 1조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채굴로서 그러한 손실을 상쇄시킨다면 이 또한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전이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수익을 거둬야 하는 채굴업체가 아니니 현재 미국의 행보에 발맞춰 한전에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대한민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는다면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손실도 줄이고 비트코인도 확보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나 수력발전소는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전국 각지에 여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라고 제주도와 크게 상황이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채산성이 확보되는 지역마다 비트코인 채굴장을 건설한다면 이는 엄청난 자원 낭비를 막으며 엄청난 손실을 보전하고 더 나아가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 또한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표는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에서 채굴 및 보유하고 있는 부탄과 엘살바도르의 현재 비트코인 보유 현황입니다. 부탄은 풍부한 수력 발전을 통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는 실제로 하루에 한 개씩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있지만 지열 발전을 이용해 채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엘살바도르는 자국의 채굴을 넘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지열을 이용해 세계 각지에 있는 채굴업체를 자국에 끌어들이려는 영업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는 남은 모든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채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조차 없는 나라들도 채굴을 통해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고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또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는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인프라를 10분 활용한다면 더욱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기존 채굴장의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AI 가속기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추가하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AI 데이터 센터로 재활용하거나 병행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해 설비를 갖추고 잉여 전력으로 비트코인도 채굴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해준다거나 국가
국가기관에서 병행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런 인프라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의논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의회는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격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밥그릇 싸움은 그만 멈추고 현명한 국정 운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채굴과 관련하여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투자와 마인드셋 이야기,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